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을 배치로 빡친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들에 대해 무더기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 아직까지 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중 관계는 여전히 불안이지만 어설프게 따라할 수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국 제품이지만 파라모자 로고 부착을 허락할 테니 마음껏 판매해도 좋다고 승인해줬죠.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진 로저스는 벌써 4년 전에 이 기술을 알아봤는데 2019년 마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무제한 투자를 약속하며 집무실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왔고 실제로 그 집무실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투자 규모 등에 대한 협상이 연기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내로라는 대기업들이 독점권을 요구해오고 있어 지분 규모, 경영권, 사업 범위, 투자 규모 등 어디까지 협상해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인데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리로 사서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바꿀 단 하나의 기술을 뽑아주세요라고 부탁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나노 기술을 뽑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어 나누스에서 유래한 나노는 15분의 1m를 의미하는데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원자의 세계이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용어를 처음 등장시킨 인물은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이만으로 1959년 12월 29일 미국 물리학회 정기총회에서 바닥에 있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는 제목의 강연에서 처음 제시했습니다. 한없이 작아져도 결국 거기에는 공간이 존재할 것이고 그 공간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곳이라는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브리타니커 사전 24권의 든 모든 내용을 하나의 여자 머리핀에 담을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농담도 잘하시는 파이만 씨로 비웃음을 사기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41년 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은 파이만이 연구했던 캘리포니아 공대를 찾아 미국의 미래를 맡을 계획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장기적으로 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라며 나노기술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를 각설탕 크기의 장치에 집어넣는 기술이다. 트랜지스터와 인터넷이 정보 시대를 개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21세기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역설했죠. 이것이 2000년 1월 미국이 제시한 국가 나노기술 발전 계획인데요. 그런데 기술 분야에서도 최강대국의 위치를 달리는 미국이지만 지금은 포항에 위치한 저 기계 때문에 한국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상황입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 오로지 개인의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건식 나노 분쇄이기 때문인데요. 나노 기술이 산업에 투입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용 나노로봇이 우리 몸 곳곳을 다니며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그 어떤 레이더로도 탐지하지 못하는 드론이 탄생할 수도 있죠.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물체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는데 가령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연필심도 다이아몬드도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연필심의 탄소 원자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이 상용화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노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2000년 국가 나노기술 발전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한국에서는 이미 관련 특허가 출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대일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 후보로 3회 연속 추천된 인물로 1996년까지는 포스코 관계사에서 용광로 투입 재료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 이를 연구하다 초미립자 세계 그리고 나노기술에 푹 빠지게 됐죠. 끝이 보이지 않는 연구를 시작한 그는 2002년 고비분말 분쇄기 및 특허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원한 극미세 분말 분쇄 처리 장치 특허가 핵심으로 이 기술이 선진국에 노출되지 않은 30년 이상 앞선 기술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원천 기술인 겁니다. 지금은 이보다 선진 기술이 미국과 중국의 특허로 출원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는 강대일 박사님을 뵙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저보다는 박사님이 명쾌하시기 때문에 인터뷰로 잠시 대체하겠습니다. 21세기에 나노기술을 제패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과학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선진국 국가들이 나노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산이라든지 이용에다가 재료를 넣어서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녹여서 1나노부터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반드시 분산재를 넣어야 되고 분산재를 넣지 않으면 제조를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컨트롤도 할 수 없고 또 모든 재료를 다 영산이라든지 유기용이나 이런 데 넣어서 녹이기 때문에 의약품 재료라든지 식품 재료 이런 것은 제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탄제법이라든지 추출법이라든지 흡수율을 높여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영양들이 많이 파괴가 일어납니다.
색깔도 파괴되고 맛도 파괴되고 향도 파괴되고 이렇게 되면은 생체 이용이 극히 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엑셀의 나노 기술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질을 용음에 녹이지 않고 탑다운 방식이라면 위에서부터 작게 해서 원자를 단위입자로 쪼개내기 때문에 전부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엄청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술. 박사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선진국들은 재료를 녹인 후 나노 단위로 성장시켜 나가는 바트먼 방식을 쓰지만 에이펙셀은 용매를 사용해 녹이지 않고 원재료부터 차근차근 잘게 쪼개내는 탑다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물론이고 색깔, 맛, 향까지 수식이 생기지 않고 이는 아직 선진국들도 갖지 못한 원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노 분쇄 기술은 단순히 건강기능 식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 반도체, 항공우주산업, 철강, 의약품, 농수축산, 식품, 에너지 산업까지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굴지 한국 대기업들도 이 기술을 탐냈지만 하나같이 기술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인지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협상이 성사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중국 정부로부터 파라보자 마크를 취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 로고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처음 접하는 마크일 텐데 이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므로 중국에 수입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건강제품을 식품과 약품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2008년부터 모든 식품에 대해 QS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품으로 분류된 건강식품은 Q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과 약품의 중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심사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죠. 그래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파란보드 마크를 얻게 되는데 이 로고를 판매되는 제품의 외부 상자에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으로 이 파란 모자를 취득한 것은 에이펙셀을 포함 3개 회사뿐인데 2018년 5월에 신청해 무려 5년의 검사 기간을 거쳐 올 6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취득한 것이 놀라운 이유는 현재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자 즉시 법령까지 개정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하나령을 단행해 보급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파란 모자 마크를 취득하지 못하면 수입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수입 허가를 가진 기업이 없고 파란 모자 마크를 취득한 것도 에이펙셀을 포함해 겨우 3개 업체뿐입니다. 중국 정부는 에이펙셀의 파란 모자 심의 당시 중국 내 최고 권력기관인 중국 국가발전기업위원회를 직접 에이펙셀에 보내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심의기관에 전부 보고한 후에 승인이 났죠. 그래서 지난 6월 말 파라모자 마크를 취득하자 중국 내 매출 1위를 다투는 제약회사들이 러브콜을 보내오면서 독점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200조 원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 오가고 중국 내 독점 유통권을 놓고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 관련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파란모자 마크를 취득해 중국 시장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리고 올 7월 30일에는 대만 정부가 전 부총통 리슈렌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을 보내 에이펙셀을 둘러보고 갔는데 기술의 극도로 만족한 사절단이 대만으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12월 중에 대만으로 초청받아 가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대규모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세로 드린 가족 여러분 안녕합니다. 총지에 돌 하나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이 두려워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안 을 통해 천만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교육이